안녕하세요. 천반장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건축과에서 경로당 현장 보수건으로 긴급하게 투입하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컨설팅 현장 보수 공사를 하고 편하다시고 또 의뢰주셨어요. 다른 현장 공사를 잠깐 미루고 주말에 짬내서 급하게 처리하러 왔어요. 작업반장님은 밖에서 보도블럭을 하고 저는 간단하게 화장실 수평 손잡이 이동 설치하고 있어요. 작업하려는데 경로당 할아버지께서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세면대 옆에 손잡이를 2cm 내리는 작업한다고 설명해드렸더니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거라고 작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2cm가 무슨 차이로 불편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공사를 하는데 애먹었어요. 먼지 안 나고 후딱하고 가겠다고 안심시켜드려놓고 신속하게 마무리여서 끝내야겠습니다. 아오. 컨설팅만 10년 넘게 하다가 보수 시공을 하게 된 게 4년차가 됐는데요. 시공사에서 준공만 끝내놓고 철수하면 인증 취득은 뒷전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들이 인증 기준에 벗어나는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인증 취득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발주처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서 직원들이 담당자분들께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이 넘은 현장도 있다 보니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시작하게 된 게 벌써 4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싶은지 시큰둥했어요. 제가 좀 일 벌리기 선수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도움이 된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이번 현장도 직원이 발주처 소개해줬고 발주처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뿌듯하네요. 공사 현장 20곳을 목표로 했는데 1년 만에 달성했어요. 올해 2026년에는 공사건에서 인증 취득 20건 목표로 잡았어요. 작년에 시공한 현장들이 올해 인증 소식이 들려오는데 벌써 4건 인증 취득을 했습니다. 보수 시공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평가기관 담당자와 컨설팅 담당자와의 협의 소통 방식과 신뢰도 중요합니다.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 협의 위해 평가기관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신속한 컨설팅 담당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인맥으로 진행했다가 망신을 엄청 당하고 일을 망칠 뻔했어요.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재시공으로 공사비 증가하고 오히려 사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을 때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친구랑 얘기하다가 1cm 단차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나가다가 낮은 경사임에도 휠체어 올라가는 게 버거운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작은 차이가 큰 배려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재보수 의뢰건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평가기관의 업무량이 많아서 인지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접수하고 대기가 몇 개월이 걸리니까 준공하고 입주 후에 점검이 나오면 예상하지 못한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하니 컨설팅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보통은 작은 현장일 경우에는 숙지해주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핸드레일 높이나 실명점자 안내판 높이나 화장실 손잡이 높이 등은 재보수의 단골 손님이에요. 현장 소장님들이 거기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시고 하청 업체분들은 빨리 처리하고 가시기 바쁘시니까 1cm 오차는 그냥 무시하시거든요. 우리 직원은 컨설팅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내부에 시공팀이 있으니까 야간이든 주말이든 바로 보완 처리해주니까 인증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또는 컨설팅을 잘못해서 공사비 증액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사에서 대신 공사를 해주니까 심리적으로 안전장치가 된다고 해요. 처음에 직원들 업무 애로사항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내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타 컨설팅 프로젝트로 확장하여 서비스를 넓혀보면 어떨까 싶네요. 실제로 지금 학교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공사에서 의뢰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는 컨설팅 업체 프로젝트라 저희가 평가기관 협의하고 심해 PPT 작업도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현장을 심해 PPT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작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추가 보완이 나올 만한 내용도 잡아드리고 그러면 장기미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을 아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저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보수 일을 하면서 되는 대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로 상생해야죠. 차는 공구와 짐을 가득 차가고 인건비 아끼기 위해 직접 시공 기술을 습득하며 기술과 지식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요즘 공사 유튜브 보는 게 재미있어요. 어렸을 때 아빠 공구 갖고 놀았던 게 도움이 이렇게 되네요. 이제 간단한 타일 칼블럭 작업이나 외지 앙카 박는 작업이나 핸드레일 점자 스티커 교체할 때 리벳 시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작업자 세팅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직접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횡단보도 전면에 볼라드 설치하는데 잠깐 다른 일 보고 왔더니 선형 점자 블럭과의 간격 60cm 안 띄우고 시간 됐다고 가버렸어요.
4cm가 모자라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다시 시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볼라드 하단을 시멘트로 고정하거든요. 깊이 파내는데 도구도 마땅치 않아서 손으로 두더지처럼 파내려 가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 엄마랑 산에 더덕 캐러 갔던 기억으로 차분하게 했더니 볼라드가 드러내지더라고요. 더덕을 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덕을 힘을 확 잡아 당기면 더덕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볼라드가 끊어질 건 아니지만 충분히 흙을 파지 않고 볼라드를 힘으로 들어 올렸다가는 제 허리가 끊어질 판이었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여자 혼자 작업하는 것을 신기하게 보시며 여자가 그런 걸 혼자 하냐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등치가 커서 남자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로 봐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볼라드 드러내는데 힘이 딸리니까 헬스를 해서 근력을 키워야겠더라고요. 이전에 현장 소장님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현장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고요. 그때는 이유가 너무 원초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힘이 세고 기술이 좋으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힘의 논리는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어쩔 땐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되니까요. 여차저차 볼라드 옮기고 상부 보도블럭 사이즈 맞게 잘 맞춰 마감을 했었죠. 운이 좋아서 보도블럭 조각들이 이쁘게 맞춰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길로 돌 자르는 그라인더를 구매했었죠. 아직은 사용을 못 해봤지만 언젠가는 작업할 기회가 생기겠죠. 어제는 작업 반장님이 저보고 기공 다 됐다고 일당 많이 받아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현장에서 타일에 칼블럭 작업하는 것을 마스터하게 됐답니다. 기존의 타일 뒷면에 떡밥을 듬성듬성 붙여 시공한 현장이 많은데 그래서 손잡이가 고정이 견고하게 잘 안 돼서 보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 이제 타일 교체 없이 튼튼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번 경로당에서 2층, 3층 화장실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1층에도 화장실이 있었는지 4시가 넘어서야 알게 됐네요. 2층, 3층 야무지게 해봤으니까 1층은 후딱 할 수 있었습니다. 뒷마무리까지 딱 50분 걸리더라고요. 전동 드릴 힘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령도 생기고 콘크리트 길이 깊이 잡는 요청도 생겼답니다. 유선 한마 전동 드릴 공구도 하나 준비해야겠어요. 제 뒷모습을 보니 이제 영락없이 노가다꾼이 다 됐네요. 골재상, 건자재상 철물점에 들어갈 때 주인분들이 업자 왔구나 하시네요. 요즘은 지나다니면 자재상들만 보여요. 싸게 구매하는 요령도 생겼죠. 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부터 보수 시공까지 서비스 확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원들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래서 시작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직원들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마 법 기준이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평가기관 담당자마다 심의위원마다 컨설팅 작업자마다의 업무 스타일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경로당 프로젝트에서 6건 중 5건은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1건은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진행했었죠. 그런데 같은 자재와 설계로 제출했는데 인증기관마다 인정 수준이 달라서 발주처가 진행하는데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협의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안목 없이 보수 시공을 접근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변수를 더 만들 수 있더라고요. 공사 전후 컨설팅 담당자와 보수 시공업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할수록 최고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공 이후 시공사가 철수하고 사용자가 입주하게 된 경우 내부 인테리어를 실사용자 편의를 위해 직접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증 취득을 위해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다녀오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유치원, 학교에는 내 별도 빈 공간에 추가실을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용자들을 위한 BF 기준 안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 사용 중에 보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정말 많이 생겨요. 아까 경로당 할아버지께서 2cm 낮추는 게 하나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공사하냐고 나무라시듯이요. 미관도 고려해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아닌데 오히려 사용자가 더 불편하다고 하고 이런 멘트는 항상 듣는 단골 멘트랍니다. 이럴 때에는 의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내가 불편한 게 우선이고 상식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미세한 차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소한 법 기준을 맞추는데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공공건축물 기준으로 의무시행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인증 취득 이후 막상 장애인 전문 시설이 아닌 이상은 애물단지 공간이 되거나
시공성이 디테일을 따라가지 못해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를 위해 2년마다 사후 점검이라는 법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보다 유지 보수 전담 업체가 구축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인식 교육과 장애인 편의 시설 관리를 동시에 하면 건물 사용자 모두가 배려와 편리함이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보수 시공을 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공공건축물 준공의 마지막 관문, BF 본인증 때문에 골머리 썩고 계신가요? 저희는 BF 본인증 컨설팅 전문 업체가 직접 시공합니다. 인증 취득 못할 시 100% 환불 보장할 만큼 자신 있습니다. 재시공률 0%, 책임 시공 100%, 설계 단계의 컨설팅부터 완벽한 시공 마무리까지. 천반장이 여러분의 인증 취득 날짜를 당겨드리겠습니다.